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5번 문제. 자, 경찰 간부 후보생 또는 경위 공채. 자, 8월 1일 날 실시한 거.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을 볼 건데, 구속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사실의 착오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착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 착오라는 거는 뭐야? 착각하다 할 때 그 착자거든요. 그리고 이 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 오자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 일이 잘못됐다. 그죠? 아니면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잘못 발생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착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가보자고. 죄송. 자, 여기 봅시다. 자,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A 범죄를 생각했는데 B 범죄가 생긴 경우. 그죠? 자, 이걸 착오라 그러죠?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자, 어쨌든 A도 범죄고 B도 범죄야.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이 두 개가 전부 다 범죄라는 것이죠. 그죠? 그죠? 예. 자, 범죄를 꿈꿨는데 역시 범죄가 발생하기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기가 생각한 의도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고 엉뚱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거야. 그죠? 이걸 착오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총으로 땅 쏴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 B가 죽어 있어.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B가 살해됐다. 둘 다 범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이 착오에 해당되는 이 형법 파트에서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둘 다 범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 인식한 것도 범죄, 발생한 것도 범죄. 자, 그런데 자기가 마음먹은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착오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공통점은 둘 다 범죄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주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렇게 나왔는데 사례를 총 4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1, 2, 3, 4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 풀려면은. 그죠? 그죠? 여기 뭐 나와 있잖아. 갑은 평상시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자, 벽돌이 빗나가 했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A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자, 이거, 그죠? 이러한 사례를 갖다가 풀라고 하면은, 일단, 착오 이론은 머릿속에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 착오 이론이 뭐예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죠? 학설은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3개의 학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착오는 크게 얘기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또 하나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쉽게 얘기하자면은 동일한 구속 요건에 있어서 객체가 다른 경우에 의도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은 경우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그러고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이 죽었다든지 짐승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든지 구속 요건을, 그죠?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에 바로 동일한 구속 요건이 아닌 경우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람 죽었어.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시고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 죽었어. 또는 짐승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어. 이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가요. 되셨나요? 물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짐승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 죽은 것도 역시 뭐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겠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구속 요건인 경우에, 그죠? 동일한 구속 요건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가시고요. 구속 요건이 달라. 동일한 구속 요건이 아니야. 뭐죠?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짐승,
짐승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서로 엇갈리는, 그죠? 구속 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1관문이 뭐냐면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냐를 가리는 것이 제1관문이야.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볼게. 조금만 계셔봐. 그래서 푸는 방법 제1단계는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은 1단계로 뭘 풀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동일한 구속 요건이냐, 인식한 거와 발생한 것이 동일한 구속 요건이냐 아니냐, 그죠? 동일한 구속 요건이냐 아니면 다른 구속 요건이냐,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냐로 갈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갈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셨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 뭐다? 일단 이것이 사람 대 사람인지, 그죠? 사람 대 사람인지, 사람 대 짐승인지, 또는 짐승 대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 대 물건인지,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되셨나?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그거를 따르는 것이 제 1차 목표야. 됐죠? 동일한 구속 요건인지 다른 구속 요건인지, 그죠? 갈라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알아내는 것이 1관문이고요. 1단계고 2단계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빗나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알아? 바로 방법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야. 예? 빗나가라는 거. 그래서 아까 문제에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여기 사례 1번에 보시면 지금 뭐야? 빗나가 그랬죠? 그러면 뭐야? 방법의 착오죠, 이거. 그죠? 방법의 착오야. 그래서 갑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자, 옆에 빗나가 옆에 서 있던 남편 B가 맞아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은 거죠. 그죠? 인식한 것도 사람, 그죠? 발생한 것도 사람. 사람 대 사람이면 뭐로 가라 그랬어, 내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죠? 그 중에서 뭐예요? 빗나가니까 방법의 착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그 도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도표에서 확인하면은 어떻게 나와? 자,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일단 제 1단계에서 알아둘 것은 요 동네 얘기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뭐가 나왔어? 빗나가 그랬잖아. 그러면 밑에 칸에 있는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야 했었어. 되셨나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제가 그러면 요거를 적어 볼게요. 그래서 사례 1번은 어떻게 적으냐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적어 놨고요. 빗나가 그랬으니까 뭐야? 방법의 착오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례 2를 한번 확인해 보자. 사례 2에 보니까 사례 2, 자, 갑은 자신의 헌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했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동료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A가 아니라 B가 죽은 거죠. 사람 대 사람이네. 역시 이것도 뭐다? 이것도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그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데 빗나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객체의 착오로 가면 되겠죠? 빗나가 그 말만 방법의 착오야. 예? 빗나가란 말이 없잖아. 그럼 제가 여기다가 또 아까 적는 데도 적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그 중에서 뭐다?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객체의 착오죠. 빗나가는 말이 없으니까 객체의 착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례 3를 볼게요. 사례 3. 자, 세 번째 거를 보면은, 자, 자, 확인해 보자고. 자, 세 번째 거를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갑이 옆집 축사의 악취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에 소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총알을 발사했는데, 자, 총알이
빗나가 소를 주고 있던 주인이 맞아 죽었대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짐승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어. 이러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그리고 빗나가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사례 3에, 사례 세 번째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소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 죽었잖아. 그죠? 구속요건이 서로 다르죠? 인식한 범죄의 구속요건과 발생한 사건의 구속요건이 서로 다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그죠? 자, 그리고 빗나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빗나가 그랬으니까. 이것은 방법의 착오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례 이제 네 번째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가볼게, 이제. 자, 사례 네 번째야.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갑의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후의 승용차. 물건이죠? 물건 뽀개려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서 개가 맞아 죽었어요. 자, 개든 사람이든 사람 이외의 물건들은 전부 다 뭐야? 이거는 재물로 보죠? 그래서, 재물을 뽀개려고 했는데, 재물이 다른 재물이 망가졌어. 죽었어. 자, 이거는 짐승은 전부 다 재물로 봅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짐승 대 짐승이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됐어? 구속요건이 서로 동일한 구속요건이죠? 그죠? 동일한 구속요건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지, 내가? 동일한 구속요건인 경우에 바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그죠? 그죠? 사사 또는 물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중에서 뭐야? 빗나가라는 말이 있어, 없었어? 빗나가. 아까 보니까 빗나갔다, 여기 있죠? 화살이 빗나가 그랬죠? 그럼 뭐다? 방법의 착오야. 그죠? 자, 해결 다 됐죠?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사례 1번서부터 사례 4번까지 요것을 작성하는 것이 제1관문이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되셨나?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도표 까먹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죠? 수시로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을.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나다라를 확인해 볼게요. 자, 가나다라. 좀 봅시다. 자, 박스, 이제 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이제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가. 자, 읽어볼게요. 자, 보자고. 자,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결론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사례 1과 사례 2를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랍니다. 그러면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례 1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죠? 그죠? 그리고 사례 2는 뭐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란 말이야. 그죠? 자, 이 경우에 결론을 달리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뭐.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은 지금 빗나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객체의 착오가 되는 거 아니야? 요 아래 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요 아래 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적어 보면은 잠깐 여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입니다. 자, 가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해결을 보면은 자,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자,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사례 1. 사례 1은 미인발과죠? 그죠? 미인발과 해갖고, 자, 어떻게 나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로 나오죠? 살인미수와 뭐라고? 과실치사로 나옵니다. 자, 요거 한 칸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좀 미안한데 15로 해볼게. 자, 요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례 2를 갖다가 또
구체적 부합설로 풀으라는 얘기잖아. 가는. 그죠? 그래서 사례 2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기 이렇게 나오고 살인 기수가 나옵니다. 자, 가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왔는데 자 봅시다. 자, 결론을 달리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 봐봐, 결론 다르잖아 지금. 그죠? 하나는 뭐예요? 살인 미수 과실치사 나온 거고, 구체적 부합설을 이해할 때 사례 2는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니까 살인 기수로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이 다르게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가번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나는 뭐라고 설시하고 있냐 보자.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무슨 학설? 법정적 부합설로 가야 되겠죠. 그죠? 법정적 부합설. 그죠?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번을 해결했더니 어떻게 나오냐? 나번을 해결했더니 어떻게 나와? 법정적 부합설. 자, 사례 2 같은 경우에, 그죠?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자,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 발기가 됐죠?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 그러니까 살인 기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사례 4는 뭐가 되는 거야? 사례 4는 잠깐만. 사례 4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예요? 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살인 기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은,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례 2 같은 경우, 그죠? 사례 2 같은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 살인 기수가 나오고, 사례 4 같은 경우에도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 살인 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하얀색 구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둘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이제 사례 3을 이제 다지문을 보자고. 자, 조금만 계셔봐. 다지문, 자, 올라가자고. 조금만 계셔. 자, 여기 나오네. 다지문 나와있죠? 그쵸? 다지문에 보니까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의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 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사례 1은 뭐로 풀으라 그랬어? 사례 1에 대해서는 구체적 부합설로 풀고요. 사례 3에 대해서는 추상적 부합설로 풀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례 1을 구체적 부합설로 하면 인미발과란 말이야. 그래서 발생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인식 사실에 대해서 살인 미수가 나오고, 발생 사실에 대해서 과실치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니까 적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전에 맞다고 해야 되겠지? 그죠? 예쁘게 해놓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해놓을게. 그래서 다에 대한 네모 박스 내용인데,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사례 1에 대해서는 뭐로 풀으래? 사례 1에 대해서는 이거 메모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면 안 돼. 구체적 부합설로 풀라 그랬었죠? 자, 구체적 부합설로 풀어서 했더니만 인미발과라 했었잖아.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자, 뭐가 나온다? 바로 살인 미수하고, 또 살인 미수죠. 살인 미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과실치사가 나오죠. 그죠?
좀 줄이면 되겠지 뭐.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사례 이제 3에 대한 거예요. 사례 3은 지금 뭐로 풀으라 그랬어? 사례 3은 추상적 부합설로 풀으라며. 그쵸? 그래서 추상적 부합설로 푸니까 어떻게 돼요? 자, 중재를 인식했는데 경제가 발생하거나 경제를 인식했는데 중재가 발생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 경기 중미, 경기 중과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니까 어떻게 나와? 해결하니까 과실손괴. 조금만 계셔. 경기 중미 또는 경기 중과로 해서 풀으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바로 과실손괴. 그리고 또 뭐로 나와? 과실치사.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생사실 두 개는 전부 다 뭐가 된 거야? 과실치사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니? 자,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그렇죠? 둘 다 과실치사가 나왔잖아. 응? 둘 다 과실치사가 나왔잖아. 그죠? 여기도 사례 1에 발생사실도 과실치사, 그 다음에 사례 3에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 과실치사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아니, 과실손괴가 아닌데 맞네. 과실치사. 자, 되셨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뭐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라번 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라번 지문 얘기야. 라번 지문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틀렸거든요, 지금. 그죠? 자, 라번 지문 하나 틀린 얘기인데 가서 보자.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의 결론을 달리한다 했는데 둘 다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가 나오는 거죠. 발기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론을 달리한다가 아니라 뭐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둘 다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 그래서 둘 다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가 나옵니다. 되셨나? 그래서 자, 틀린 거는 하나만 지금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거 맞는 거 고르라 그랬잖아. 그러면 요 세 개가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고르시면 돼. 이렇게 3번. 되셨죠? 자, 어렵다고 보면 어려울 것이고 쉽다면 쉬울 것이에요. 자, 오늘 공부한 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좀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는 그죠? 사실에 차고 문제 풀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은 사람 대 사람이냐 사람 대 짐승이냐 이거를 구분해 내시는 것이 제 1관문이야. 그래서 위에 동네 얘기인지 아니면 요 아래 동네 얘기인지를 구분해 내시는 것이 제 1관문이고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빗나가 그런 말 나오면 뭐야? 방법의 착오로 가시라는 거야. 되셨나?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요 도표 하얀색 구간은 전부 다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로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 구간에 있는 것은 뭐다? 바로 인미발과 인식사실에 대해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해서 과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추상적 부합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중, 경기중미 또는 경기중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경제 기수, 중재, 미수 또는 과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되셨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야. 자, 이웃집에 그죠? 꽃가루가 날려 갖고 화분을 갖다가 박살내려고
새총으로 딱 겨누었어요. 그런데 그죠? 새총을 겨누었는데 자 그죠? 발생한 걸 딱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꼬맹이가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 새총을 맞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자, 경죄를 생각했는데 중죄가 발생했잖아. 그리고 사람이 죽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과실손괴. 그죠? 과실손괴 기수, 그 다음에 중죄. 아까 꼬맹이 죽었으니까 살인,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경기중미 또는 경기중과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 되셨나? 그래서 푸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빗나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방법의 착오로 가시고, 자, 흰색 구간에는 발기로 기억하셔. 발생사실에 대한 기수. 빨간색은 인미발과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 파란색 구간은 경기중미. 자, 경제기수, 중재미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죄 기수, 그죠? 과실기수라 그러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중죄 과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실미수. 자, 되셨나? 그리고 어쨌든 푸는 방법, 사실에 차고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저 위에 동네 얘긴지 아래 동네 얘긴지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한 구성요건인지 다른 구성요건인지 확인을 빨리 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1단계로 확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로 확인해야 될 거는 빗나가 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객체의 착오로 가시고요. 빗나가 그 말 들어가면 뭐다? 방법의 착오로 가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시면 찾아와. 그냥 내가 알려줄게. 그냥 화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뭐 더 이상 쉽게 설명 못 드려. 자, 어쨌든 요 정도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